아줌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시댁에는 제가 구하라고 했어요.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아가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그 아이 12살부터 지금까지 20년을 곁에 있었는데 결혼식 날 저는 식장 밖에서 서성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그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이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아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이 박재만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으로 그 집 문을 열던 날이었어요. 현관 앞에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발이 작았어요. 1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저는 그 운동화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안쪽 방문이 열렸어요. 교복 차림의 여자아이가 저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이한테 한 말이었죠. 저를 보면서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진아야, 인사해. 이분이 앞으로 같이 살 분이야. 진아는 저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쾅 하고 닫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그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어요. 아이가 낯선 어른한테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친엄마를 6살에 잃은 아이가 새로운 여자를 보고 반가워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런데 그 기다림이 20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진아는 저를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른 적도 없었어요. 물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재혼하던 날 저는 진아한테 이렇게 말했었어요.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억지로 뭐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 그 말을 진아는 아주 충실하게 지켰어요. 밥상 앞에서도 거실에서도 학교 준비물을 챙겨달라고 할 때도 진아는 언제나 저를 부르지 않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딨어? 내일 체육복 빨아야 해. 김치 다 떨어졌어.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들을 받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어딨냐고 물으면 찾아줬고, 체육복은 밤새 빨아서 아침에 다려놨고, 김치는 다음날 새로 담가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러다 딱 한 번 진아가 저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아줌마.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진아가 친구들이랑 싸웠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서 들어왔는데 그이는 그날 야근이었어요.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진아가 현관에 들어서다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줌마. 저는 심장이 덜컥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부른 거니까요.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향한 호칭이었으니까요. 왜 진아야? 배고파. 그게 전부였어요. 배고프다는 말 한마디. 그런데 저는 그날 밤 30분 동안 뚝딱뚝딱 진아가 좋아하는 참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진아는 2그릇을 먹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 아이가 숟가락질하는 걸 내내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 일기에 썼어요.
진아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배고프다고 했다. 2그릇을 먹었다. 오늘은 충분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고등학교에 올라갔고 대학교에 갔고 취직을 했어요. 그이는 진아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하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그이 곁에 있으면서 진아 밥도 챙겼어요. 진아는 그 시기에 처음으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를 지나치면서 아주 짧게 아줌마 수고해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일기에 3번이나 썼습니다. 그이가 퇴원하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진아가 26이던 해였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진아 결혼할 때까지만 곁에 있어줘. 그것만 지켜줘. 저는 약속했어요. 그이가 떠난 후 진아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같이 운 적은 없었습니다. 진아는 혼자 방에서 울었고 저는 부엌에서 울었어요. 같은 집에서 따로 제사상을 차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했고 진아는 저를 올렸어요. 서로 곁에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연결해주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진아 결혼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리고 진아가 강수혁 씨를 데려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눈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진아를 바라볼 때 눈빛이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진아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수혁 씨는 저한테도 공손했어요. 처음 집에 왔을 때 2손으로 과일을 내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아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혁 씨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되세요? 진아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분이야. 수혁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습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진아가 수혁 씨한테 나를 같이 사는 분이라고 했다. 그냥 같이 사는 분. 20년이 그 한마디에 담겼다. 괜찮다. 진아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고 썼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꺼낼 곳이 일기장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혁 씨 어머니 장분희 씨가 상견례 얘기를 꺼낼 때마다 진아가 화제를 돌렸어요. 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진아는 언제나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가 조심스러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아가 전화 통화하는 걸 부엌에서 듣게 됐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집이 좁으니까 들렸어요. 어머니, 저 친정 쪽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 고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래. 진아는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들었다는 걸 몰랐겠죠. 아니면 알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고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딱 한 줄을 썼어요.
오늘 나는 고아가 됐다. 그게 일장의 끝입니다. 그 한 줄을 쓰고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면 억울하다는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제 안에는 억울함도 없었거든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고아였어요. 그 아이 눈에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뭔가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밥을 차렸어요. 진아가 출근하기 전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진아는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달랐어요. 전에는 진아가 밥을 먹고 나가면 그냥 그릇을 씻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싱크대 앞에 서면 자꾸 그 전화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설거지를 하다가 멈추는 날이 생겼어요.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물이 차갑게 식어 있는 걸 깨닫는 날이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아한테 나 들었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꺼내면 진아가 뭐라고 할지 알았거든요.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었으면 어떡하라고요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진아 결혼할 때까지만 그이한테 약속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차림새가 단정했어요. 짙은 색 블레이저에 진주 브로치, 머리는 은흑색으로 정갈하게 손질돼 있었고요.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전옥희 씨 되세요? 목소리도 날카로웠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강수혁 어머니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심장이 한번 쿵 했습니다. 수혁 씨 어머니, 장분희 씨, 진아한테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들었던 그분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장분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집안을 한번 훑어봤어요. 무심한 척했지만 훑어보는 건 맞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어요. 두 손으로 잔을 올려놓았는데 장분희 씨는 잔을 보지 않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진아 애가 시댁에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살아계신 거잖아요. 새엄마라는 게.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을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진아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짐작이 가고 그냥 앞으로 조용히 지내주실 수 있어요? 결혼식에도 오시지 말고 며느리 쪽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알려지면 저희 쪽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진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복잡한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찻잔 안에 동그란 파문이 일었다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나 봐요. 뭔가 말을 해야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요? 서럽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알겠다고 해야 하나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장분희 씨가 일어섰어요. 블레이저 아래단을 한번 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주실 거라 믿어요. 현명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현명하다는 건 뭔가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현명한 건가요? 20년을 살았는데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현명한 건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는 식어서 아무도 마시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아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분희 씨가 다녀갔다는 것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말하면 진아가 또 난처해질 테니까요. 진아가 난처해지면 저한테 화를 낼 테고 저는 그 화를 받아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만큼은. 그래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지내달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부족했나 보다. 진아야, 미안하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짐이었구나. 미안하다고 썼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다음 날 저는 혼자 별별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지러웠는데 그냥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피 검사를 하고 혈압을 재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별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한번 보셨어요. 뭔가 더 물어보시려다 그냥 처방전을 쓰셨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서 나왔어요. 주차장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약 봉투를 손에 들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었는데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한 장 떨어져서 제 발 앞에 내려앉았어요. 이상하게 그게 서러웠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발 앞에 떨어진 게 왜 그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진아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지러움이 심해졌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한동안 그냥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진아가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왜 이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진아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말렸는데 듣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별별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 있었대요. 진아가 응급실 옆에 서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안 했어요. 저도 뭔가 말을 하려다 안 했습니다. 우리 둘이 그렇게 1시간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20년 동안 쌓인 말들이 그 방 안에 가득했는데 어느 쪽도 먼저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입원을 하게 됐어요. 진아는 보호자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계란에 뭐라고 썼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입원한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수혁 씨가 들어왔어요. 진아는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었어요. 수혁 씨 혼자였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또 그 호칭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수혁 씨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죽그릇을 탁자에 올려놨어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수혁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진아가 어머니한테 많이 소홀했죠. 저는 아니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 다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혁 씨가 말을 이었어요. 진아가 나쁜 애는 아닌데요. 어머니한테만큼은 많이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고마운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잘 얘기해 봤다가 진아가 저한테 더 차가워지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진아를 다그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죽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따뜻했어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직접 끓여온 죽이 따뜻하다는 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병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몰래 일기장을 꺼내 썼어요. 수혁 씨가 죽을 끓여왔다. 어머니라고 불렀다. 진아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을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날부터 했다. 좋은 사람이다. 진아야,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진아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오기 1시간 전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줌마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시댁에는 제가 구하라고 했어요. 친정엄마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오지 마세요. 구하라고 했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분희 씨가 다녀간 게 이런 이유였구나. 그 뒤에 진아가 이 문자를 보내기로 결심한 거구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흰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이가 떠올랐어요. 진아 결혼할 때까지만 곁에 있어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결혼식에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그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이한테 한 약속과 진아의 문자 사이에서 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한참 후에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어. 딱 2글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퇴원짐을 쌌습니다. 일기장을 제일 먼저 쇼핑백에 넣었어요. 그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진아가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이미 침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는 짐을 들어줬어요. 아무 말 없이, 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진아가 한 발 앞서 걸었어요. 나란히 걸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 발 차이가 20년 내내 그랬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아는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바로 나갔어요.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로 괜찮았어요. 혼자 있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저는 그걸 한참 봤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식에 가야 하나. 그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진아 결혼할 때까지 곁에 있어주겠다고. 그런데 진아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2가지가 제 안에서 자꾸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뭔가를 저버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해야 했으니까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그 무렵이었습니다. 진아가 짐 정리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결혼을 하면 이 집을 정리해야 하니까 자기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이 집이 원래 그의 집이었고 진아한테도 친정집이었으니까요. 진아가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진아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스 테이프 뜯는 소리, 물건 옮기는 소리. 그러다 진아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아줌마.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왜 하고요? 이 쇼핑백은 뭐예요? 저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쇼핑백. 어느 쇼핑백인지 바로 알았어요. 방 구석 옷장 옆에 오래된 쇼핑백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기장들을 넣어뒀습니다. 20년치 일기장이요. 그냥 오래된 거야. 그대로 둬. 진아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버릴까요? 짐 정리하는 김에. 버리지 마. 그대로 둬.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진아는 이미 쇼핑백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이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낡고 빛 바랜 것들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진 것도 있고 고무줄로 묶어놓은 것도 있었어요. 두껍고 얇은 것들이 뒤섞여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아가 그중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게 다 일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탁자에 내려놓고 쇼핑백 쪽으로 가서 일기장들을 다시 담으려고 했어요. 진아한테서 들고 있는 일기장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진아가 일기장을 열었어요. 말려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 말린 게 아니라 말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구석에서 진아가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들이 거기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아가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재혼 첫날 일기였습니다. 진아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 아이에게는 이미 엄마가 있었으니까. 무덤 속 그 사람 자리를 내가 빼앗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진아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또 떠다녔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진아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로 넘긴 페이지는 진아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봄 일기였습니다. 진아 입학식이었다. 교복이 잘 어울렸다. 단추를 잠가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진아가 몸을 피했다. 괜찮다. 그 아이 눈에 내가 아직 낯선 사람인 거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진아가 그 페이지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진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표정이 없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억누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페이지를 또 넘겼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전날 밤 일기였습니다. 진아 수학여행이 내일이다. 밤새워서 김밥을 쌌다. 24줄. 진아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 김밥이랑 소고기 김밥으로 반씩. 내일 아침에 들고 가면 좋아할 것 같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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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지. 수학여행 전날 밤 김밥 싸는 오키 회상 장면. 진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어졌어요. 진아가 김밥을 안 가져갔다. 현관에 두고 갔다. 못 본 건지 일부러 안 가져간 건지 모르겠다. 괜찮다. 다음에 또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도 오늘은 좀 허전하다. 좀 허전하다. 저는 그 일기를 쓴 날 밤이 기억났어요. 현관에 도시락 가방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고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전하다는 말도 사실은 많이 순화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은 꽤 울었거든요. 일기장에는 그렇게 못 썼지만 진아가 한 권을 덮고 다른 권을 들었어요. 이번엔 그이가 아팠던 해 일기였습니다. 재만 씨가 오늘 또 열이 올랐다. 병원에 다녀왔다. 진아는 시험 기간이라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학교도 못 갈 것 같아서 오늘도 혼자 다녀왔다. 괜찮다. 괜찮다. 저는 그 단어를 일기장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쓰면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괜찮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아가 그 페이지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진아한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건 진아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들어가면 진아가 도로 닫아버릴 것 같았어요. 진아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이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일기였어요. 재만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진아 결혼할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했다. 그것만 지켜달라고. 나는 약속했다. 진아가 제 발로 나가달라고 해도 결혼식이 끝나는 날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진아가 일기장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아한테 말을 걸었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진아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바닥에 내려놓은 일기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쇼핑백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흩어진 일기장들을 하나씩 다시 담았습니다. 꼼꼼하게 순서대로. 다 담고 나서 쇼핑백을 옷장 옆 제자리에 세워뒀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지는 않았는데 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 갈게요. 그 말만 하고 나갔습니다. 진아가 나간 후 저는 오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봤어요. 진아가 다시 정리해서 세워둔 쇼핑백을,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담아서 제자리에 돌려놓은 그 쇼핑백을. 그게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일기장을 버리지 않은 것, 읽고 나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한 권씩 담아서 제자리에 놓은 것. 말은 못했지만 그 행동 하나가. 저는 그날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진아가 읽었다. 그 다음엔 뭐라고 써야 하나요? 어떤 말도 그날 그 방 안의 공기를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일기장을 꺼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줄도 쓰지 않은 채 덮었어요. 그날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또 떠다녔어요. 아까부터 계속 떠다니던 먼지들이요. 저는 그게 뭔가 좋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먼지는 계속 떠다니고 해는 계속 지고 내일도 밥을 차려야 하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게 그날은 왠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아가 일기장을 읽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직은 일기장을 읽고 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진아가 아침에 밥을 먹으러 나왔어요. 저는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진아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참치 김치찌개였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거였습니다. 진아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였어요. 20년 동안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아가 그걸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그리고 다시 숟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부엌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는데 뭔가 달랐어요. 젓가락을 멈추던 그 잠깐이요. 그 잠깐이 20년 동안 없었던 거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건 건드리면 도망가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아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저는 등이 굳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잘 먹었다는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었다는 인사 한마디가 짧고 작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들렸어요. 선명하게, 응, 어서 가. 그렇게만 했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진아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그 그릇을 씻지 않았어요. 싱크대에 올려진 그대로 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한참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장분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번호를 보자마자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전옥희 씨 나예요. 네, 사부인.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다 장분희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혔어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전옥희 씨는 안 오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 오셔도 된다. 오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네, 알고 있어요. 잘 생각하셨네요. 진아도 그게 편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 그날이 되면 진아가 결혼을 해요. 그이한테 한 약속이 끝나는 날이요.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물던 게 있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침에 진아가 한 그 말이요. 자꾸 그 말이 생각났어요. 작고 짧은 그 말이. 저는 그날도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분희 씨 전화 내용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쓰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수혁 씨가 혼자 찾아왔어요. 진아가 모르게 왔다고 했어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수혁 씨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제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난번 장분희 씨가 왔을 때처럼 아무도 마시지 않는 차가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수혁 씨가 차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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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지 사수역 거실에서 차 마시며 오키와 마주 앉은 장면.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진아가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고 진아도 알 거예요. 근데 진아가 왜 그런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마음을 여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열면 또 잃게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20년 동안 진아가 저를 밀어내는 게 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 진아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진아한테 얘기해 볼게요. 결혼식에 어머니 오셔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수혁 씨. 진아가 불편하면 안 가도 돼요. 수혁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진아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너무 많이 밀어냈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혁 씨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결혼식에 와주셔야 해요. 제 부탁이에요. 진아한테도 필요하고 저한테도 필요해요. 제 부탁이에요. 수혁 씨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는 처음엔 또 오지 말라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열기가 두려웠어요. 한참 들여다보다가 열었습니다. 아줌마, 나 내일 아침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20년 동안 진아가 저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밥이 어딨냐고 물은 적은 있었지만 같이 먹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저는 답장을 썼어요. 응, 올게. 짧게. 더 쓰고 싶었지만 짧게만 썼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요. 진아가 내일 아침에 밥 먹으러 온다고 했다. 같이 먹자고 했다. 먼저 딱 거기까지만 썼어요. 그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었는데 아직은 이른 것 같았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걸 일기에 쓰면 욕심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냥 사실만 썼어요. 진아가 온다고 했다. 같이 먹자고 했다. 먼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아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까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두부가 들어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아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냄비를 꺼내고 두부를 꺼내고 된장을 어딨냐고 물었어요. 저는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진아가 된장을 꺼내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진아가 찌개를 끓이는 걸 봤습니다. 어색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진아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진아가 찌개를 끓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 못 끓이는데. 괜찮아. 아줌마는 어떻게 끓여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다시마 국물을 먼저 내야 해. 그래야 개운해. 아, 저는 그냥 물에 끓였어요. 이번엔 그냥 먹어. 다음에 같이 끓이자. 다음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말없이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좀 짰어요. 진아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맛있다고 했어요.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누가 끓여줬다는 게요. 진아가 그 말에 잠깐 저를 봤어요. 맛없잖아요, 짜게. 맛있어. 진아가 피식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제 앞에서 진아가 웃은 게요. 작게, 짧게였지만요. 피식하고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 뿐이었지만요. 저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봤다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아서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진아가 그릇을 치웠어요. 저도 같이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나눠서 했어요. 처음으로요. 진아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그래, 라고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 먼저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다시마를 꺼냈어요. 다음에 같이 끓일 때를 위해서요. 찬장 앞쪽에 꺼내뒀습니다. 잘 보이는데 그게 다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저한테는 별거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이 생겼으니까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을 못 잤어요. 누울 때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진아 결혼할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했던 그 얼굴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었어요. 어디 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 일어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 진아가 결혼을 하는구나.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그이한테 한 약속이 발을 움직인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건지 둘 다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드나들었어요.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 옆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어요. 흰 꽃이 가득했습니다. 진아가 좋아하는 흰 꽃이었어요. 제가 알았는데 진아가 고등학교 때 꽃집 앞을 지나다가 흰 작약이 예쁘다고 혼잣말처럼 했던 걸 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저 꽃 좋아하지 알고 있다고. 그 말을 꺼낼 타이밍을 2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저는 한 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진아가.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수혁 씨였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빠르게 걸어왔어요.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저는 그냥 근처까지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수혁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서서 같이 들어가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 발을 들었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흰 꽃 향기가 났어요. 작약이었습니다. 진짜로 작약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수혁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진아가 고른 꽃이에요. 이것만큼은 자기가 고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진아가 입장할 때 저는 그 아이 뒷모습을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진아를 저도 모르게 손이 입으로 갔습니다. 예뻤어요. 정말로 예뻤어요. 12살 때 교복을 입고 현관에 서 있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아가 걷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1초였어요. 진아가 다시 앞을 봤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1초 동안 진아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 장분희 씨가 움직였습니다. 술이 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었고 목소리가 커져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하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친정이 좀 복잡해요. 새엄마가 있는데 시댁에는 엄마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온 집안이에요.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씩 가까운 테이블부터 먼 테이블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장분희 씨 쪽을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혁 씨가 장분희 씨 쪽으로 걸어가려고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뒷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안복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안복희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복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피로 연장 중앙으로. 그러더니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있는 하객한테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행사 진행 스태프가 당황해서 뛰어왔는데 수혁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복희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렸습니다. 장분희 씨가 안복희를 봤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알아본 것 같았어요. 안복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옥희 씨 오랜 친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방금 들은 말 때문입니다.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안복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별별 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하청업체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을 떼어먹고 폐업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 오너 일가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세요? 장분희 씨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옥희 씨였습니다. 그분은 그 서류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안복희가 잠깐 멈췄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 집 아들이랑 자기 딸이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딸 결혼 망칠까봐 20년을 참은 겁니다. 장분희 씨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피로 연장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장분희 씨 옆에 있던 친척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장분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굴이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어요. 수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로 연장 한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 편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장모님 편입니다. 조용하고 단호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진아를 봤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꽉 물려 있었어요.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진아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진아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잠깐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아가 어디로 갔는지 알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거기 갔으니까요. 12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가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20년 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로 연장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어요. 수혁 씨가 제 쪽을 봤는데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니,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아가 어디로 갔는지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이가 있는 곳이요. 진아가 12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 갔어요. 저는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만큼은 진아 혼자 가야 하는 곳인 것 같아서요. 오늘 처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진아가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진아 옆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아 옆에 앉았어요. 비석 앞에, 웨딩드레스 옆에 제 평범한 외출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나뭇잎 소리가 났어요. 저 멀리 새소리도 들렸어요. 진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아가 먼저 말했어요. 아줌마는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줌마. 여전히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말 안에 뭔가가 더 들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냥 있었어요? 저는 잠깐 하늘을 봤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알아야 의미가 있지. 진아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 안 한 게 아니야. 일기장에 다 썼어. 진아가 피식했어요. 울다가 피식한 거라 이상하게 들렸는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한동안 또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진아가 비석을 손으로 쓸었어요. 천천히. 아버지 이름이 적힌 부분을. 아빠가 아줌마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이는 너 걱정을 많이 했거든. 혼자 남겨지는 거 걱정했지. 저는 혼자 아니었는데.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진아를 봤습니다. 알아. 나도 알았어.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냈어요. 참지 않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아 쪽으로 몸을 조금 당겼어요. 아주 조금. 어깨가 닿을 만큼. 진아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깨만 닿은 채로. 진아가 울 동안 오래 걸렸어요. 진아가 울음을 그치는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진아가 울음을 멈추고 나서 한참 후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진아가 말했습니다. 저 그날 수학여행에서 김밥 일부러 안 가져간 거 아니에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못 봤어요. 진짜로. 학교 가는 게 늦어서 현관을 그냥 지나쳤어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에서 읽었어요. 그거 보고 그날 밤에 많이 울었어요. 저도 그날 밤에 울었다고 말하려다 참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알아. 몰랐잖아요. 몰랐지. 그래도 괜찮아. 지금 알았으면 됐어. 진아가 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또 충혈됐어요. 다시 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진아가 몸을 돌렸어요. 저를 마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진아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나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적도 없었어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바라지 않기로 했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어요. 볼을 타고 천천히. 진아가 저한테 기댔어요. 어깨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저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해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나란히. 그이 비석 앞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이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그이. 늦었지만 지켰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아가 먼저 일어섰어요. 들어가야 해요. 피로연이 아직 남았으니까.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진아가 일어서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한테 일어나라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진아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면서 저는 그이 비석을 한번 봤습니다. 잘 됐죠. 그이. 우리 진아 잘 됐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하객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그 옆에 선 평범한 외출복 차림의 여자.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진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 제 엄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20년 동안 저의 엄마였어요.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박수가 났습니다. 수혁 씨가 저한테 걸어왔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정중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거든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분희 씨는 그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저는 그분이 나가는 걸 봤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안복희가 나설 일도 없었을 테고, 진아가 밖으로 뛰쳐나갈 일도 없었을 테고, 저는 묘지에서 그 말을 못 들었을 테니까요. 엄마, 그 한마디를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진아가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새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혁 씨 직장이랑 가까운 동네였어요. 저한테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거리가 꽤 자주 좁혀졌어요. 진아가 왔습니다. 이따금.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격주가 됐어요.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두부를 들고 오는 날도 있었고 과자를 들고 오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다시마를 들고 왔습니다. 된장찌개 다시 끓이러 왔어요. 다시마 넣어서요. 저는 그날 웃었어요. 오래 같이 끓였습니다. 제가 국물을 내는 법을 알려줬어요. 진아가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요. 그게 우스워서 또 웃었어요. 찌개가 다 되고 나서 둘이 앉아 먹었어요. 이번엔 안 짰습니다. 맛있죠? 응, 맛있어. 처음 끓였을 때랑 다르죠? 다르지. 진아가 흡족한 얼굴을 했어요. 그 얼굴이 그 일을 닮았습니다. 뭔가 잘 됐을 때 저렇게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아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까 진아가 서 있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울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진아 입에서. 저는 문을 더 열었어요. 왜 들어와? 진아가 들어오면서 저한테 안겼습니다. 갑자기였어요. 현관에서 신발도 다 못 벗은 채로 그냥 안겼어요. 저는 잠깐 굳었어요. 그러다 팔을 들어서 진아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웃음이 먼저 났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진아가 깜짝 놀랐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웃어요? 좋아서. 눈물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려고 했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 진아가 또 안겼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저는 그 아이 등을 두드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아가 12살이던 날 교복 단추를 잠가주려다 손을 걷었던 그 손으로요. 오래 안았습니다. 그날 둘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때마침 재료가 있었거든요. 진아가 미역국 앞에서 울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웃었어요. 왜 울어? 몰라요. 그냥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진아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 태어나면 외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외할머니. 그 말이 귓속에서 한동안 울렸어요. 외할머니. 제가 외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아가 엄마라고 불러줄 거라는 기대도 오래전에 접었는데 외할머니라는 말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아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둘이 같이 웃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다. 펼쳐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뭔가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도 오늘 하루를 담기에는 부족했어요. 결국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찬장을 열었어요. 안쪽에 있던 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예전 것들이 다 차서 사둔 것이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그리고 썼어요. 오늘부터는 쓸 일이 없어도 쓰겠다. 행복한 날도 기록하고 싶으니까. 그게 다였어요. 딱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는데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그이가 생각났어요. 그이한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약속 지켰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감사해요. 그이가 진아 아빠여서, 진아가 그이 딸이어서, 그래서 제가 진아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걸요. 20년을 돌아서 온 사랑도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발로 다가와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순간 기다린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신 사랑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오지 않은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